수박들이 잘 안녕하세요, 손영찬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윈터스쿨 시작한 지 한 4주차 정도 된 것 같은데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하느라 힘드시죠? 그죠? 원래 공부는 힘든 겁니다. 어쨌든 고생 너무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시험까지 보느라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우리가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좀 있으려면 시험 문제를 다시 보시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주요 문항, 4점짜리 문항들만 좀 풀이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꼭 틀린 문항들 다시 돌아보시면서 제가 마킹을 해놨습니다. 지금 영상에 마킹 해놨고요. 그 문항들로 가셔가지고 잘 풀어보셨으면, 다시 한번 듣고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직 저랑 수업을 좀 많이 하지 않은 친구들, 그 친구들은 수업 설명을 들었을 때 왜 선생님이 이걸 바로 이렇게 하시지라고 고민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차근차근 수업을 좀 더 들으시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에 좀 링크를 걸어 놓겠지만 제가 단과 수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목동과 일산에서 하고 있고요. 또 바로 연결되는 수업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들어주시면 좀 더 완벽한 수능 대비, 또 우리 수능 수학의 성공적인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잘 정리해 주시고, 자, 지금부터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원점을 출발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0초에서. 이게 상수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 지금 문제를 봤을 때 속도를 줬어요. 그리고 가속도의 조건을 준 거죠. 그럼 당연히 뭐 할까요? 미분하겠죠. 뭘 구하기 위해서?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자,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다. 이런 것들은 들어봤다고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고요. 2 대입하면 8이니까, 좋네요. 8은, 자, 2 대입, T에 2 대입하면 4K니까, 자, K가 몇이다? 그렇죠. 2다.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위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위치의 값은요, 그죠? 적분을 해야 돼.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근데 ST라고 쓰겠습니다. ST. 자, 적분했을 때, 자, 해보자. 3분의 K. 자, K는 2니까 2로 대입해 볼게요. 자, 3분의 2. T의 몇 승? 3승. 그리고 T 플러스 상수 C인데, 그죠? 적분하면 상수가 붙어요. 근데 이 상수 C가 누구냐면, 그죠? 원점을 출발했다. 0초일 때, 그래서 0이 되겠죠. 0.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문제는 2에서의 위치니까 끝났습니다. 뭘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답은 잘 나올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3분의, 자, 2 대입할게. 2, 8에 16. 그리고 2를 더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분의 16 더하기 3분의 2, 2니까 3분의 6 더하죠. 6. 그래서 6을 더하면 22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15번 문제를 보겠고요.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이 문제에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제가 간단한 개념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세요. 이 로그 값의 부호예요. 부호. 자, 이 부호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밑과 진수라고 하죠. 이 둘은 둘 다 0보다 뭐합니까? 둘 다 0보다 커요. 물론 1이 될 수 없죠, 밑은. 하지만 0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 로그 값의 부호는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언제 양수고 언제 음수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결론이 이거야. 왜 A와 B가 둘 다 양수 범위인데 0과 1 사이, 1과 무한대 사이. 다시 말하면 이쪽 0과 1 사이와 1보다 큰 범위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결론 이거예요. 이 둘이 같은 범위에 있으면 양수예요. 자, 써볼게요. A와 B가 같은 범위에 있다면 양수입니다. 누가? 로그 값이. 요 로그 값이요. 오케이? 반면에 다른 범위에 속해 있다 라고 하면 뭐다? 음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보세요. 밑이 2야. 근데 여기가 3이면 얘는 양수예요. 밑이 2야. 2분의 1이야. 보이시죠? 이건 몇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음수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얘가 1보다 크고 얘도 1보다 크면 양수예요. 얘가 1보다 큰데 0과 1 사이면 음수예요. 자, 또 보세요. 요게 2분의 1이에요. 자, 4분의 1이에요. 자, 우리 요거 괜찮아요? 2의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2승. 얘는 뭐죠? 양수입니다. 양수.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1승과 2의 지금 마이너스 2승이라서 2라는 양수값을 갖습니다. 괜찮을까요? 반면에
2분의 1과 2. 그러니까 얘는 다른 범위에 있죠, 지금. 얘는 뭐야? 음수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인식을 좀 가져보세요. 다시 한번. 같은 범위면 양수. 알겠죠? 다른 범위면 음수. 자, 이런 인식을 가지면 이 문제 풀기가 좀 더 나을 겁니다. 자, 우선. 자, 로그 함수의 이제 그래프야. 자,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F와 G라는 두 개의 그래프를 줬어요. 자, 문제는 만나지 않는데요. 두 번째는 점근선까지의 거리. 자, 두 개의 점근선의 거리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건데, 문제는 이놈이에요. 이놈. 참고로 이제 F와 G는, 물어보자. 로그 함수야, 지수 함수야? 로그예요, 지수예요? 지수 함수죠. 왜? X는 지수에 있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순간 뭐 할 거냐면 A가 0과 1 사이냐 1보다 크냐 이걸 나눌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것처럼 A가 1보다 크다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 A가 1보다 크니까 얘는 누구야? 양수야. 양수. 그래서 이렇게 로그 2A입니다. 그리고 양수고 얘보다 아래로 그려져요. 아래로. 저랑 지수로그 그래프 학습을 한 친구들은 이 그래프 그리는 거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쉽게 그리는 거에서 얘보다 아래 그려집니다. 아래 그려지는데 얘가 지금 현재 1보다 크니까 이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겠다는 거. 대충 그리면 그냥 하는 거예요. 대충.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건 G를 그려야 됩니다. G를 그릴 건데 자 보세요. 이 G는 여러분 사실 이게 보이면 좋은데 이 툴은 이걸 보면 아주 훌륭한 친구였어요. 문제 풀 때. X 지금 보면 이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어요. 오케이? X축 대칭이죠. 이게 보이면 더 좋긴 합니다. 사실 바로 이렇게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보였다면 이제 부호 반대인 요 점근선에 의해서 위로 그려지고요. A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할 때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증가할 때 무한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케이스는 아시겠죠? 모순이에요. 왜?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이 문제는 이건 모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결론. 두 번째 이거겠죠. 0과 1 사이에 밑이 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려보자. 자, 이번에는 알겠어요. 요게 0과 다른 범위에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저 점근선이 자, 음수인데 오케이? 자, 그리고 얘는 2분의 1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죠? 2분의 1 x라면 오케이? 2의 마이너스 x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써보자. 1이 될 거니까 이렇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떨어져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대충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 자, a가 이래. 그러면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2분의 1. 그럼 2분의 1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인데 요거만 본 거예요. 그럼 요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얘는 얘보다 그죠?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면 플러스 무한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다라고 본다. 그래서 떨어진다. 제가 이렇게 이제 수업을 좀 했었죠. 그래서 이게 되고요. 자, 됐어요. 이제 y축 대칭이니까 이것은 이렇게 그려진다. 여기 볼 거야. 오나 반대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요 마이너스 로그의 2의 a가 되겠죠. 오케이? 요거 정문선이. 그래서 이 둘의 거리가 몇이다? 8이다. 그죠? 그래서 끝났죠. 이게 몇이? 4가 되면 될까요? 4하고 마이너스 4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자, 요거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2분의 1 몇 승? A는 4승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그래서 답은 몇이죠? A가 16분의 몇이다? 1이다.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6번을 볼게요.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극대야.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 프라임 0이 될 거고요. 그죠? 극대니까. 뭐 대충 그려봤을 땐 얘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죠? 극소값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됐어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를 미분해야 될 것 같아요. 미분을 할게. 3x 몇 승? 제곱. 자, 2배의 f 프라임 1의 x a. 이렇게. 첫 번째 조건 자체를 쓰겠습니다. 요거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다. 0은. 자, 3. 자, 마이너스 2f 프라임 1 플러스 a다. 쓸 수 있고요. 그죠? 요것만 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뭘 하셔야 돼요? 그죠? 요게 이 f 프라임 1이기 때문에 이번엔 뭘도 대입해 봐요. 1도 대입해 본다. 그래서 1 대입하겠다. 요것도 이제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1 대입하면 볼게요. 자, 대입하면 f 프라임 1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써볼까요? 3이고 2배의 f 프라임 1 되겠죠. x 1 대입했으니까 똑같이 a입니다. 요거 넘어가면요. 0이 되고요. 넘어가면 하나 이제 그죠? 하나 날리는 거죠. 1 되는 거. 이렇게 되겠죠.
연립해보자. 자, 뭐 빼면 되겠네요. 그냥 뭐 위에서 아래든 아래에서 위에가 빼면 다 사라져요, 이게. 그죠?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빼면 f 프라임 뭐 1이 0 나오겠는데? 맞습니까? 여기 나오겠다. 그래서 실제로 가벼웠네요. 뭐냐면 얘가 0이에요. 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는요, x 3승 플러스 ax라는 함수였고요. 자, 됐습니다. 딱 봐도 그냥 우리 바로 아는 척 해볼까요? 얘는 무슨 함수? 그죠? 기함수니까 1을 볼 수 있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우리 루트 3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뭐 1대 루트 3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런 거 보이면 좋습니다. 보이면 훨씬 낫겠죠. 그래서 1대 루트 3이고요. 당연히 얘는 1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서 극소? 1에서 극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다 됐죠. 루트 3이면 실제로 함수가 여기 a 자리는 3이 들어가면 되겠죠. 왜? x 제곱 빼기 3이라는 플러스 3 루트 3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3 다 가질 거니까 이런 함수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x 3승 빼기 3x라서 a는 몇이 3이다. 바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죠. a가 마이너스 3이고 b는 몇이에요? b는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다. 됐죠? 7번 문제고요. 최근 수능에서 잘 나왔던 주제입니다. 두 점의 관계, 기울기와 길이의 관계를 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거와 만나는 두 교점이 얘라는 거죠. 얘. 그럼 얘는 기울기 1과 만나는 두 OA가 있었을 때 이게 2루트 2면요. 요 길이 2루트 2면요. 요게 2이고 요게 2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어떤 관계를 놓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딱 봤을 때 요게 0이면 요게 2 아니면 이쪽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쪽에도 똑같이 2루트 2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이지 않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이 문제 포인트는요. 교점 중에 하나는 원점이에요. 이게 없으면 문제가 힘들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0,0을 대입하는 겁니다. 0,0. 그죠? 요거 2분의 1승. 그러면 2분의 1분의 1이니까 2. 이렇게 하면 좋고요. 괜찮죠? 그죠? 그래서 요거 2고요. 자, 0 대입할게. A의 A고 더하기 B가 됩니다. 요게 이제 뭐죠? 0,0인 거죠. 그죠? 0,0. 그래서 0,0을 대입했고요. 요거 1이니까 B는 몇이야? 마 2야. 그래서 참고로 B 값 마이너스 2라고 등장한 거야. 이렇게. 그죠? 자, 두 번째, 방금 했지만 이 그래프는요, y는 x와 만나는 교점 두 개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굳이 개형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한번 해본다면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a가 y는 x와 만나는 교점을 두 개 가지려면요, 이 그래프가 절대 감소하면 안 돼요. 증가함수에서 이렇게 두 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나오는 형태인 거죠. 이렇게 로그 함수가. 그래서 이런 건데 어떤 개형에 대한 고민보다는 사실 관계로서 바로 요거와 교점 두 개니까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다. 이 판단을 쉽게 그려보면 될 수 있거든요. 여기 그리시면 좋겠죠. 그래서 가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왜? 이 몇이에요? 2,2죠. 2,2. 0과 2, 2니까. 그죠? 얘는 몇이에요? 마 2, 마 2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프가 이런 로그 함수든지 아니면 이런 로그 함수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2,2를 대입합니다. 자, 2 로그 대입하는 거야. A에 2 플러스 A하고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몇이면 돼요? 이게 제가 봤을 때 2이면 돼요. 왜? 2는 4 빼기 2 하면 2 나오니까. 됐을까요?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2가 나오는 이제 A를 잡으면 되겠다. 됐습니까? 2가 나오는 A를 잡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2를 대입했고요. 이제 해보자. 요게 2 플러스 A가 A의 제곱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 제곱, 자, 빼기 A 빼기 2 이꼴 0은요. 0은요. 해보자. 이게 1과 1이고 2하고 1이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A가 지금 보면 2 또는 마이너스 1 나오는데 밑쪽 건 이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A가 몇이다? 2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A가 2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A 플러스 B의 값들을 구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몇이냐면 2고요. B는 몇이야? 마 2로 고정되었기 때문에 합이 몇이에요? 합이 0인 케이스. 첫 번째 0인 케이스 답이 나왔고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이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대입해요. 마이너스 2는 자, 2의 로그의 A의 마 2 플러스 A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가 있죠. 오케이. 요거 날려, 이렇게. 날려. 괜찮아요? 그럼 얘가 이제 몇이면 돼요? 0이면 되겠죠. 끝났어. A는 몇이면 돼요? 3이면 되겠지, 3. 왜? 이 값 관계없이 얘가 1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A가 이번엔 3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는 3이고, B는 여전히 2니까, 합은 몇이? 합은 얘는 몇이다? 1이다. 그래서 답은 0과 1.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 18번을 볼게요. 이 도형 문제, 생성함수 도형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평가원 6급 수능 평가원 셋 다 어려웠고요. 난이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파트고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난이도가 완전 높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는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는 첫 번째, 여러분 이거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세타가 있어요.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 오케이?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은요, 탄젠트까지도 볼까요? 사인 값과 사인 세타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같죠. 그죠? 그러니까 사인 요 놈은 사인 얘랑 같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사인 이 값을 줬으면 사인 얘라고 해도 돼요. 근데 코사인과 탄젠트는 부호가 뭐예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사인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면 코사인 이 값은 그죠?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사인 값만 같고요. 탄젠트 코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다릅니다. 반대입니다. 한 번 더. 탄젠트 얘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탄젠트 얘는 누구예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이야기를 저는 지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봐봐. BC의 길이가 10보다 커? 얘는 무슨 조건? 느낌이 오면 좋은데 쟤는 판단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단. 그러니까 뭔가를 구했을 때 아마 코사인 법칙을 쓰겠죠. 항상 우리는 그래 왔으니까. 그래서 BC의 길이 여기가 이제 10보다 크고요. 자, 문제는 요거의 코사인 둔각 줬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요각의 코사인이 6분의 5다라고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문제는요. 이 큰 거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느낌이 와야 돼. 뭐예요? 3등분 했으니까 우리는 큰 걸 구하지 않고 얘를 구해서 곱하기 몇? 그죠? 3을 하겠다. 이 생각이 훨씬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자. 5 줬고 3 줬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 x 놓고 이거 코사인 법칙 쓰겠죠. 당연히. 왜? 끼인가가 하니까 6분의 5로 써보자. 자, 3, 3, 9는 25. 자, 2차 방정식 나온다는 거 압니다. 자,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면 10x고요. 자, 코사인 세타가 6분의 몇이에요? 5. 자, 요거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계산이 좀 있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x제곱.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자, 25x인가요?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넘어오니까 플러스 16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다. 양변을 뭘 곱해요? 그래서 3을 곱해요. 이런 것들은 3을 곱하는 게 좀 더 나아요. 그래서 정수 단위로 보고 인수분해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것도 있잖아, 봐봐. 나는 3을 아예 곱하진 않아. 어차피 인수분해할 거면 덩어리째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제 뭐 보세요. 3, 3은 9 될 것 같은데? 3, 3은 9, 16, 1. 자, 요거 5. 둘 다 마이너스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마9, 마16, 마25.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왔고요. 자, 이제 결과적으로 x는 3분의 16이라는 값, 양수값 맞네요. 양수니까 문제 없어요. 자, 근데 또 3도 나왔어요. 양수예요, 둘 다. 그럼 답이 다 돼요. 느낌 오시죠? 그죠? 여러분, 이게 3이면 3배 했을 때 9니까 크지 못해요. 이 문제는 3은 탈락이고, 얘다. 이렇게 주고 싶었던 거죠. 끝났죠? 3분의 몇이야? 16이 요 길이면, 우린 다시 얘를 뭐로 바꿔? 사인 바꿔 넓이 한번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3배 하자고요. 자, 2분의 1. 자, 3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답을 구해보자. 자, 2분의 1, AB 사인 세타. 자, A 5, B 3분의 16. 자, 끼인각 사인 세타. 자, 근데 현재 지금 코사인 값이, 자, 이럴 땐 그림이 훨씬 좋아요. 6분의 5니까, 6, 6은 36, 5, 5, 25. 빼면 11이니까 루트 11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저 체크라는 각의 사인 값은 6, 11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게 이 문제가 원하는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해보자. 보세요. 3, 2, 6 이렇게 할게요. 2가 하나, 두 개 있네요. 4, 46 이렇게 차근차근 해서 3분의 20 루트 11 이게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19번이고요. 19번부터는 난이도가 약간 높아지는 것 같아요. 합성함수에 대한 어떤 최대 최소의 문제라서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값은 y값이란 말이야. 이 y값. 이 y값은 이 겉에 있는 함수가 중요하죠. 겉에 있는 함수. 이 gx가. 그래서 gx를 한번 먼저 그려볼게. gx는 2차 함수. 자, 2차 함수 중요한 함수예요. 그죠? 축이 1인가요? 1. 대입하면 몇입니까? 2인가요? 그래서 1보다 누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의 문제입니다. 그죠? 최대값은 1보다 떨어져 있는 어떤 그죠? x에서 나올 거고요. 아마 1에서 최소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fx의 y값에 주목해야 돼요. 오케이? 그게 x값으로 바뀌니까. 또 fx는 사인 함수기 때문에 불편하고요. 심지어 평행이동도 했고요. 심지어 내가 이 문제 봤을 때 이 문제는 구간이동 그지 같아요. 그지 써봐. 그지. 이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어떤 개념이 좀 좋으셔야 됩니다. 참고로 내가 좋은 건 알려줄게. 팁. 자, 팁이야. 팁. 자,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수업할 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삼각함수가 있어요. 사인 커브. 자, 예쁜 거 하나 그려볼게. 있어요. 이 파이죠.
파이죠. 자, 우리 요걸 이제 폭이라고 했을 때 요거 1, A 뭐 상관없어요. 2를 할게요. 보통 이제 A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으면 이제 A가 2인 거죠. 2.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확히 가운데를 자르는 2분의 A가 되는 이 각들은 무조건 6등분각이야. 6등분각. 알겠어요? 그리고 천장으로 붙여. 최대한 붙여. 2분의 루트 3A. 예상했어요? 좋겠죠? 그럼 쟤로서 만들어지는 이 각들은 6등분각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파이면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3분의 2 파이, 6분의 5 파이 이런 거거든요. 자, 방금 내가 빨리 말했잖아. 쉽게 생각하세요. 한 칸은 6분의 파이예요. 두 칸은 3분의 파이예요. 한 칸은 6분의 파이, 두 칸은 3분의 파이예요. 두 칸 3분의 파이. 그래서 이 6등분각이 나오는 이것들, 절반과 2분의 루트 3a, 요 값들을 좀 기억하시고, 중요한 건 파이에 대해서 얘는 뭐였다? 6분의 파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이게 한 칸이 올라갔을 때는 요 가운데를 자르겠죠? 요것도 요 한 칸으로 올라갔을 때는 가운데를 자르겠죠? 그래서 요 느낌을 간직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제가 코사인이든 탄젠트는 다 요걸 정리해드려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쉽게 풀리는 맛이 있거든요. 한번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사실 이게 탁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평행이동이 좀 있어. 이 문제는 그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평행이동을 처음부터 하지 않고요. 그린 다음에 좀 옮기는 편이에요. 오케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 봐봐. 자, 요 놈은요. 2 sin x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2 sin x야. 파이고 0이고 요게 2입니다. 자, 이건 어렵지 않아. 이 놈을 6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자, 6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야. 오케이? 그럼 봐. 6분의 파이라는 건, 알겠어요? 여기 각이 등분했을 때 이 가운데 1과 만나는 요 각이 6분의 파이. 이게 한 칸이 6분의 파이들입니다. 한 칸이 6분의 파이야. 그럼 저는 거꾸로 이 그래프를 움직이지 않고, 자, 보세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그려볼게. 자, 이걸 그렸을 때 이 가운데를 자르는 얘가 6분의 파이니까 실제로 이게 Y축이 돼버리고요. 그죠? 움직였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양쪽 등호 있어요. 얘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가서 얘가 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지워버리자. 그래서 요게 실제로 6분의 파이가 되면서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만 옮긴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실제로 이 그래프에서 이 범위가 또 파이도 아니야. 6분의 5파이까지야. 그래서 봐봐. 여기서 6분의 파이만큼 또 가야 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이거지. 얘는 올라가면요.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까지. 실제로 저 그래프의 범위를 다시 표현하면, 자, 이렇게 치나 여기까지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얘가 6분의 몇 파이죠? 5파이. 다시 6분의 파이 한 칸을 전 뺐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값도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얘는 실제로 2 곱하기 2분의 루트 3 지점으로 루트 3이 나오거든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얘가 0이고요. 0부터 6분의 5파이까지 잘 저는 이 과정으로서 표현을 잘 해드렸어. 한번 잘 이해해보세요. 그죠? 이게 한 칸. 그러니까 평행이동하니까 한 칸은 느낌을 파이라고 줬고요. 범위가 6분의 5파이니까 한 칸 가서 얘부터 여기까지 그렸습니다. 자, 이제 봐봐. 이놈의 F니까 이 fx에 뭐에 주목해요? 그죠? y값에 주목하는 거야. y값을 보세요. 그럼 얘는 한 칸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요 대칭이거든. 그죠? 마이너스 1부터 y값이 2로 찍었다가 살짝 내려가요. 루트 3까지. 그럼 얘는 다시 봐. 보세요. 1, 0, 마일 있어요? 1 있어요. 2예요. 어머나. 여기 오른쪽 바로 2 있죠? 2 있죠? 2입니다. 얘는 이런 거지.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와서 찍었다가 살짝 내려가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살짝 내려간다고요.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1에서 2를 찍었다가 루트 3까지 내려가요. 뭐 여러분 이거를 막 풀이할 때 n축풀이 막 그런 것도 있기도 하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요 x가 갈 때 y가 바뀌는 과정을, 이 y의 과정을 여기에 집어넣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내려가요. 그러면 이때 최대는 이 순간이죠. 그죠? 마이너스 1을 만드는 x값은 여기 0입니다. 0. 괜찮아요? 0.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애초에 봐봐. 최소를 만들어내는, 오케이? 다시 한번 최대를 만들어내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마이너스 1에서 얘가 뭐니까 최대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값은 누구다? 0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최대가 나오는 건 2를 지날 때, 2를 지날 때는 이거예요. 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요게 0과 6분의 파이, 얘가 몇이에요? 3분의 파이. 이게 될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 점에서 1이니까, 그죠? 이 x가 올라가면 1이고 그 1이 최소를 만들어요. 최소를 만들어내는 건 3분의 파이. 그래서 이 문제는요, 얘가 3분의 파이고 얘 0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0에서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을 가지니까, 그래서 얘에서 얘 빼니까 다음 몇입니까? 3분의 8.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굳이 뭐 n축풀이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풀 수 있어요. 20번 문제를 볼게요. 참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프의 관계, 교점을 줬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수업할 때 강조하는데 교점 정보를 우리는 만듭니다. 그래프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수학2 문제를 푸는 과정이 그렇죠. 뭐 그래프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0이고 얘가 2야. 그럼 충분히 뭐 x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 교점 정보를 보고 우리는 뭐 써요? 식을 쓰죠. 식. 요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이렇게만 쓰면 약간 그죠, 경험이 부족한 겁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그래프가 있어요. 요 그래프가 있어요. 얘가 0이고 얘가 2야. 우리 얘가 f고 얘가 g야. 그럼 뭐 쓰고 싶어요? 그래서 차이함수 쓰고 싶어요. 이렇게 빼남수. 사실 이게 멋지 보면 이 두 개 같다고 놓고 연립한 게 0에서 중근, 2에서 실근이니까 넘기면 빼남수가 되는 거고요. 요 이꼴 0의 근이 0 중근, 2 실근이니까 x제곱 빼기 x 빼기 2 요게 쓰지 않나. 보통 우리가 이 교점의 정보 하면요, 사실 이 식은요, 써볼게요. 차이식이에요. 차이 함수라고 보통 쓰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봤을 때도 복잡한 뭐 그래프의 관계에서 연립하나 뭐 생각하지 마시고요. fx라는 4차 함수를 구하고 싶어. 봐보세요. 직선이 나왔는데 교점에 대한 정보들을 막 주고 있어요. 심지어 A라는 점은 현재 뭐 하고 있어? 그죠? Y축에서 접하고 있대요. 접하고 있으니까 얘는 무슨 건? 중근이고 얘는 통과 1차근. 실근들이 무려 4개나 다 등장을 해버렸어요. 뭐 하고 싶다고요? 차이함수. 심지어 봐봐. 이 B라는 점은 AC의 2대1 내분점이래. 그러면 우린 요 점을 2K라고 놓으면 몇 K야? 그래프가 삐꾸다 지금. 이해합시다. 자, 3K라고 쓸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요. 충분히 이 미정 좌표들을 한문자로 바꿀 수 있었으니까 뭐 한다? 차이함수 쓴다. 알겠습니다. 자, 2x 플러스 3 이렇게 쓴다는 거야. 빼남수의 교점은 실근이다. 0 중근이다. 자, x제곱. 심지어 4차 함수 계수 몇이에요? 그죠? 1. 이렇게 나왔어요. 좋은 거죠? 그래서 요거 제곱이고요. 자, 우리 2k, 3k니까 x 빼기 2k하고 x 빼기 3k를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되겠죠? 요런 게 조금 자연스러워야 돼. 자, 아까 내가 써왔던 거. 교점의 정보가 식을 쓰겠다. 어떤 식? 차이함수식. 그래서 차이함수를 교점의 정보로 쓸 수 있는 거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다 했습니다. K만 구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 문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 B에서의 순간 기울기가 뭐랬어요? 마이너스 30. 그게 보이나요? 꽤 가팔라요. 그래서 이 거꾸로 이렇게 된 거. 마이너스 30. 우리는요, 이거죠. F 프라임에 2K가 몇이에요? 마 30이다. 이걸 가지고 답을 봐. 이런 마인드를 갖습니다. 요거라고요. 그죠? 여러분, 작년에 그 기출 문제들 보면 6급 평가원 수능까지 이 계산이 거지 같아요. 거지 같은 몇 가지 케이스 중에 뭐가 있냐면 이 곱함수 미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케이스 몇 번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이 덩어리 있는데 f 프라임 뭐 구하라, 2k 구하라는 건 좋은 거죠.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해볼게. f 프라임 2k. 자 요거는 2가 되겠죠? 미분하면 2이니까 대입할 게 없어요. 여러분 얘를 곱미분하고 2k 대입할 건데 생각해 봐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쓸 거야. 가운데 거 미분 양쪽 쓸 거야.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쓸 거야. 세 덩어리를 써야 돼. 그럼 걔를 다 미분에 대입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얘가 살아있으면 0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미분하고 이거에다가 이거 2k 대입하면 0이 돼요. 이거 미분하고 이거 쓴 거에다가 2k 대입하면 0이 돼요. 그럼 결국에는요. 가운데 거 미분하고 이거 쓴 거에다 2k 대입하는 것만 남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안 쓰고도 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경험을 하셔야 돼. 꼼꼼히 연습하셔야 돼. 시험 볼 때는 막상 부담돼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2k 넣어요. 4k에 제곱 2k 넣어요. 마이너스 k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순간 기울기가 마 30이니까 좋죠. 32. 이게 마이너스 k 4의 k 몇승? 3승 5. 끝났습니다. 그죠? k 3승이 8이니까 k는 몇이다? 2다. 이렇게 하시면 함수 나왔죠. 그래서 2는 4고요. 2, 3 몇이야? 6.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건 BC의 길인가요? 야, 여러분 이거
이것도 봐봐. BC의 길이도 여기서 봐. 그럼 이거 K입니다. K. E에서 F면 K죠? 이 길이 물어봤어요, 지금. 이 길이 L 할게요. 그럼 저 K는 2였어. 근데 2. 답 나오나요? 기울기 몇이에요? 2입니다. 2, 4. 자, 1대 2대 루트 5. 제가 수업할 때 저는 B를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B를 참 좋아해요. 그죠? 1대 2대 루트 5. 2 루트 몇이야? 5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충분히 답은 쉽게 2 루트 5 나옵니다. 자, 21번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너무 유명한 문제죠. 최근 평가원이 15번에 거의 확실하게 내놓고 드러내고 있는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에도 나왔고요. 어떤 귀납적인 추리도 하고요. 조건 해석도 하고요. 많은 것들을 좀 해보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제가 왜 윈터 끝나고도 수업도 열어놨을 때 또 참여하신다면 제가 많은 것들을 좀 전달하면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풀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학습을 했을 때는. 제가 하는 걸 한번 잘 보시고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A1과 A6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1과 A6을 구하자. 멀리 있지 않죠. 몇 개를 나열하는 문제야. 왜? A3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3에서 앞으로도 좀 가고 뒤로도 왔다 갔다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1 가고 앞으로 1로 가고요. 뒤로 6으로 가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이 나 조건이 핵심이야. 해석해. 절대값이 나왔다. 자, 저만식 절대값이 나왔다. 이게 뭐죠? 이 케이스예요. 케이스. 얘는 뭐냐면 잘 써볼게요. 요겁니다. 넘어가 볼게. 이전 항에서 다음 항으로 가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n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풀 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풀리잖아.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달고 풀린다고도 하잖아. 그래서 실제로 얘는 이제 차이가 플러스 n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n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얘는 넘어가 버리면 부호 똑같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상황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건 케이스예요. 앞에 있는 항에서 다음 항으로 갈 때 나의 넘버를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자, 이게 봐봐. 제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 조건은 나에게 뭔가를 외치고 있어요. 나의 넘버를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보세요. 나에서 다음 항 갈 때 나의 넘버를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됐어요? 두 번째. 근데 홀수항에서 짝수항으로 갈 때는 더하라고 하네요. 빼지 말고 왜? 짝수항으로 갈 때 더 커지거든요. 이거 홀짝 아닙니다. 다시 짝홀이 아닙니다. 홀짝입니다. 그러니까 홀수항에서 짝수항으로 갈 때는 아마 더하라고 하는 게 아닐까. 넘버는 자연수니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자. 됐습니다, 이제. 이상. 자, 해석 잘 하시고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뒤로 먼저 가보자. 자, 홀수항에서 짝수항 가는 거네? 야, 너 왜 다 넣니? 할 필요 없어요. 원래는 이제 첫 번째 조건만 가지면 3을 더하면 7이고, 그죠? 3을 빼면 몇이에요? 1인데, 커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얘는 무조건이 뭐인 거죠? 7인 거다라고 생각해요. 7, 이렇게. 여러분, 이것도 경험을 많이 하시면, 저와 함께 경험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수업을 더 들으시면. 하시면,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해드릴 거야. 얘는 케이스를 나눕니다. 왜? 짝홀이잖아. 얘는 홀이니까 얘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제. 그럼 얘는 첫 번째 것만. 그러니까 넘버를 더하면, 그죠? 더하면. 자, 더해볼게. 4, 7 더합니다. 11. 빼면 3.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둘 다 가능성. 근데 이제 이 문제 대값을 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건 큰 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좀 해보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이네. 벌써 좋아요. 그죠? 자, 끝났죠? 얘도 이거 왜 또 나누고 난리야. 그지? 이건 더하기를 하면 된다고요. 홀짝하니까 16. 아마 얘가 최대간 될 것 같습니다. 왜? 얘는 더하면 몇이니까 8이니까 얘는 작죠. 그죠? 그래서 이 16이 A6이다. 됐습니까? 자, 이제 거꾸로 가보자. A2. 여러분 역수적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고민하면 안 돼. 왜? 이런 것 같아. 똑같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2를 더했을 때 4면 요건 2고요. 2를 뺐을 때 3은 얘 몇이에요? 6입니다. 두 개가 있어요. 맞죠? 보세요. 2를 더하면 4. 여러분 얘도 짝홀이기 때문에 2 더하면 4고요. 6에서 2 빼면 몇입니까? 4.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것도 케이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것도 괜찮아. 이게 복잡해지면 저는 이거 넘기라고도 해요. AN 넘기면요. 이거죠. 똑같죠? 그러니까 이전항으로 가는데 D항에서 앞에 거의 넘버를 빼고 더하고 빼고. 그러니까 이거 넘버를 빼고 더하고 나쁘지 않아요. 됐죠? 다 했습니다. 마지막이야. 얘는 하나밖에 없겠다. 그지? 왜? 2를 빼줘야 될 것 같은데? 빼줘야 될 것. 1이죠. 그죠? 뭐냐면 여기서 얘를 더해서 얘로 가야 돼요. 홀짝이니까. 됐어요? 자, 또 여기서 얘를 빼 5입니다. 더해야 얘를 가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나오는데 답은 큰 거니까 5가 되겠죠. 끝났죠? A1의 최대값은 5고요. 16의 최대값은 16. 답 몇이에요? 21. 할만하시죠? 그죠? 참고로 여러분 이런 유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는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또 제가 이제 함께 하신다면 좀 더 많은 것들, 제 교재에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15번 같으면 무조건 맞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혹시 아직 그 적분이 정리가 좀 안 된 친구들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학습하시면, 함께 하시면 잘 될 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적분으로 어떤 함수를 정의하죠. XX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자, 보통 나왔을 때 두 가지를 하죠. 두 가지. 물론 더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 하고요? 대입하죠. 윗끝, 아래끝 같아지는 x의 1을 대입하면 0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합니까? 미분을 하죠. 요거 미분하면 요 x가 들어가서 그죠? fx가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내신 하실 친구들은 이런 거 좀 해봤을 것 같아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보통 요거 나왔을 때 상수 잡는 건 아닙니다. 이 x에 있으니까 x에 대한 식이야. 그래서 첫 번째 뭐 합니까? 대입을 하죠. f1. 자, 1 대입할게. 1 곱하기 1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1 하면 6, 7, a인가요? 그죠? 이제 0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a 값이 나와버렸네. 왜? 조건에서 얘가 10이니까 a 값은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FA, 그러니까 얘는 우리 F 뭐 구하는 거야? 3 구하는 거라고 하시면 되고요. FX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기로 해요? 그죠? 요거를 미분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미분할게요. 곱미분이야.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합니다.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요렇게. 자, 3x에 제곱하시고 12의 x. 자, 미분하고 있어요. a 미분하면 0일 거고요. 이거 미분하면 방금 내가 뭐라고 했죠? fx 이렇게. 오케이? 했더니 기분이 좋아져요. 왜 기분이 좋아져요? 좋죠. 여기 날아가니까. 예스. 그리고 심지어 XX 날릴 수도 있습니다. 1차 되고 상수되고 이렇게. 그죠? 나눠버린다. 그래서 얘는 F'X 나와서 다시 적분을 해야 되는 형태인 것 같은데 그죠? 상당히 계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X제곱하고요. 이거 2분의 3X제곱이고요. 적분하고 있습니다. 12X 상수 C인데 이 C를 구하기 위해서 1 대입하면 몇이다? 10이다. 저걸 이용을 좀 하겠죠. 그래서 2분의 3이고 10이고 한 개 10 나와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요. 이거 날라가면 이거 2고 2분의 7 나오나요? 마이너스 2분의 7인가? 가볍지 않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들어가요? 마이너스 2분의 7 가고요. 이제 마지막 뭐 대입하면 돼? 3을 대입하면 답은 잘 나올 것 같은데 해볼게요. 3을 대입하면 2분의 27 3, 9, 17 그죠? 3 대입하면 36 빼기 2분의 7 마지막은 희망이 보입니다. 날리면 20 나오죠. 20. 그래서 10하고 36 더하니까 답은 46이다. 이렇게 하시면 답. 자, 27번. 미분계수에 대한 해석 문제입니다. 계산이 좀 복잡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미분계수를 정확히 이해하는 친구들은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분모 연가죠. 분자 연가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조건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F3이 2고 자, 이게 2니까 이 자리에 F3을 넣을 수 있다. 항상 제가 하는 말이죠. 얘는 이제 어떤 것까지? F'3도 3이다. 여기까지 값까지. 그죠? 조건이 두 개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고요. 얘를 보세요. 무슨 꼴이야? 부정형이야. 0분의 0꼴. 로피탈을 쓸 수 있어요. 로피탈 쓰면 이제 살짝 부담되니 곱하면서 곱미분해야 되고요. 이 G라는 것도 불편해요. 그죠? 뒤에 또 2'이 나오니까 뒤지는 거죠. 그죠? 로피탈 이럴 때는 쓰는 게 아니죠. 정리. 왜냐면 여러분 얘가 봐봐. 마이너스 뽑으면요. x 플러스 3과 x 빼기 3이 있어요. 0분의 0꼴인데 얘가 하나 있어요. 하나. 요게 0이 되는 꼴이고 이거는 몇이죠? 앞에 건 몇이죠? 6이죠. 6. 그러니까 실제로 얘와 만나는 미분계수 하나만 찾으시면 돼요. 요 꼴이야. 얘와 만나는 미분계수만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그런 해석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봐요. 저 같으면 0분의 0꼴이 왠지 얘 같아 보이긴 했어요. 3을 대입하라는 거죠. 그럼 3을 한번 대입해보자. 물론 가지고 올 겁니다. 가지고 올 건데 이거 2입니다. 2 빼기 4예요. 왜? 이거 2니까.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4거든. 그럼 얘는 숫자거든요. 얘는 0분의 0꼴이 아니죠. 재밌게도 얘는 여기서 미분계수가 만들어지나 봐. 0분의 0꼴은 얘와 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굳이 대입할 필요도 없어. 왜? 나는 이 값을 이미 결정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상수기 때문에 그냥 수렴하는 덩어리는 그냥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수렴하는 것들끼리 사칙연산은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얘는 마사 괜찮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요거 봐요. 자, 이제 갑시다. G'X는 뭐예요? 곱미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자, 앞에 거 미분해요. 뒤에 거 씁니다. 이거 해야 돼. 앞에 거 씁니다. 뒤에 거 미분할게요. F의 프라임X입니다. 뒤에 거 미분하면 fx 빼기 4지만 4는 0 되니까 그럼 좋은데? 또 묶어요. 뭐 묶어요? F'X 묶어요. 그죠? 몇 개 있어요? 두 개의 fx고 빼기 4니까 난 느낌 왔다. 그지? 얘는요
2배, 2를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바로 써볼게 됩니다. 이 분제를 써보겠습니다. 자, 실제 요거는, 자, 마이너스 4가 있어요. 앞에. 요거는 따로 써버리겠다는 거야. 괜찮죠? 상수니까 문제 없다고요. 그럼 뒤에 건 요거니까 써보자. F'X. 사실 얘 대입하면 상수인데. 그지? 여기 있어요. 3 대입하면 상수인데. 3이긴 한데. 자, 2배에. 자, 2도 뽑아. 아, 내 손가락. 자, fx 빼기 2. 이 되는 거죠. 이거. 여기서, 이게 상수. 자, 왜 3이? 대입하면 F하면 3 나오고, 3이다. 상수. 마이너스 6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누구? F2가? 아까 F2가 뭐였어요? 2가 F3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됐죠.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플러스 바꿔. 2, 3은 6. 4 남았어. 나머지 얘인데, 얘가 미분계수. 3에서의 3이다. 3 몇이다? 10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2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요, 이 문제가 제일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요, 삼각함수 그래프의 대칭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그래프를 설명하면서, 삼각함수 그래프 설명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먼저다. 그리고 같은 것들을 확인해라. 대칭적으로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래프화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현재 이 각이 있고요. 이 각에 대한 같은 사인이에요. 이게 사인, 코사인이면 또 고민될 수 있겠지만 같은 사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같아도 되고요. 그죠? 아니면 같지 않아도 같을 수 있을까요? 부호가 달라도 되고, 그죠?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 문제는요, 어떤 x가 와도 항상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 자, 보세요. 제가 사인 커브를 한번 그려볼게. 사인 커브를 그릴 텐데,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려봤단 말이야. 그럼 이때, 자, 요 별, 자, 이 별이라는 각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뭐 여기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 같은 이야기거든요.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각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요 체크, 요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요. 요런 데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럼 값이 값입니다. 아니면요. 요런 데 있어도 돼요. 그죠? 오케이? 또 이런 데 있으면 돼요. 자, 이런 데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별이 어디 있었을 때 저 체크라고 하는 각이 어디 있으면 되냐. 자, 절대값이 같아도 되고, 다시 한번, 부호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됩니다. 절대값은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봐봐. 그래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요 케이스들하고, 다시 한번, 지금 요 케이스들, 여기 대칭성 있는 요 케이스들하고, 자, 동그라미 친, 이런 케이스들하고 내가 네모 쳐볼게. 이 케이스들은 좀 다릅니다. 보이세요? 왜 그러냐면 얘는 대칭성으로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봐봐. 얘가 파이입니다. 오케이? 얘는 2파이고 얘는 3파이인 거죠. 그러면 요 체크라는 것은 이게 별이죠. 별을 파이에서 별을 뺀 거랑 같으면 되고요. 2파이에서 별을, 자, 이거 별입니다. 별. 다시 보세요. 이 별이야. 얘에서 별을 뺀 거랑, 얘에서 별을 뺀 거랑, 얘에서 별을 뺀 거랑 같아요. 우리는 뭐 할 거냐면요. 자, 별은요. 다시. 체크는요. m파이에서 별을 뺀 거랑 같아. 라고 할 거예요. 맞죠? 파이. 자, 정수 파이. 자, 얘는 뭐예요? 정수라는 거죠. 요렇게 같아질 수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그런 정수가 있다면 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누가? K가. 두 번째는요. 자, 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제가 둘 다 할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자, 보세요. 이 네모 보세요. 이거. 이런 것들은 이게 파이만큼 더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이면 파이 플러스 별이니까 파이만큼 더 갔어요. 그죠? 자, 또 파이만큼 더 갔어요. 그죠? 얘는 이 체크하고, 자, 얘기해 볼게요. 이 체크라는 각과 이 별이라는 각을 뺐을 때 m파이면 돼요. 이렇게. 아니면, 그죠? 체크는 별 플러스 m파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두 번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사실 이 문제는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좀 명확해서 두 번째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의 차이가 m파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앞에 거 뒤에 거 빼도 상관없어요. 차이가 요거 되면 되는 거니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렇게 날리는 거죠. 그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빼도록 할게. 자, 두 번째부터. 6분의 k파이에서 3분의 10파이를 뺍니다. 될까요? 그럼 요게 m파이면 돼요. 그러면 파이 날리고, 여러분 사실 이게 답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맞죠? 어떤 x가 와도 항상 이 차이가 얘가 될 수 있는 그런 k가 있겠어요. 정리를 해볼게요. 6분의 k 빼기 20이야. m이야. k 빼기 20이 6m입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원하는 k는요. 6m. 자, 이쪽 아래에 쓸까요? 자, k는요. 6m 빼기 20이 돼요.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m은 무슨 수? 그죠? m은 정수라고 했고 차이니까 k는 5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그러면 느낌이 와요? 오케이. 어떤 느낌이 와요? 지금 보시면 요게 마이너스 3도 될 것 같아요. 다시 3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아니 플러스죠 지금. 쏘리. 마이너스 3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36 마이너스 18이니까 k가 될 수 있는 건 몇부터다? 그죠? 2부터다. 마이너스 2면 6을 또 더하게 되겠죠. 6만큼 더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6, 7, 8 이렇게 14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한번 정수 마3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2 최소의 자연수 2가 되고요. 요게 될 겁니다. 참고로 얘를 재구성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6m 빼기 4 같은 거네요. 그럼 1 들어가면 2고 괜찮습니까? 그럼 봐봐 몇 가지 50까지 가면요. 9, 6, 9, 54 정확히 50까지 있는데 50까지. 그래서 요 50까지 요게 이 문제 만족하는 K가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런 K라면 충분히 이 차이가 정수 파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50 사이에 있는 50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K는 얘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됐죠? 첫 번째 봐. 이 케이스를 가볼게. 요렇게 되는 케이스죠. 이제. 그럼 요 케이스는 이제 써보겠습니다. V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분의 10파이야. 그리고 자, 두 개를 더한 거라고 합시다. 더한 게 m파이. 바로 갈게. 다시 말하면 넘어가서 두 개를 더한 게 m파이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보자고.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이너스 4x. 이제 x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모든 x가 들어가도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x가 바뀌면 바뀌는 어떤 k와 m이 바뀌니까 답이 없어요. 안 나와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더해보자. 한번 더해볼게요. 6분의 k파이 더하기 3분의 10파이. 보자. 6분의 k파이 더하기 3분의 20이 되겠죠. 파이. 요게 m파이가 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특정 정수에 대해서 오케이? 50 이하의 특정 자연수 k가 존재해야 돼. 근데 뭐 얘를 뭐 맞춰서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얘가 뭐 맞춰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모든 자연수가 들어갔을 때 항상 그 수치가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야. 답이 얘가 뭐 특정 3에 대해서 얘가 이제 뭐 50이의 자연수 2가 나왔다고 합시다. 얘가 답이 되려면 어떤 x, 자 모든 x가 들어가도 항상 2, 3이라는 걸 만족해야 돼요. 근데 얘는 이게 들어가 버리면 이 숫자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만족하는 특정 정수에 대해서 자연수 k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나올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아시겠죠?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이 가계 구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구조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하기보다는 식으로 봤을 때 존재하지 않고 여기서만 답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걸 더하면 이 문제는 답이 됩니다. 될까요? 자, 등차수의 합의가 더할게. 초항과 마지막 항을 더합니다. 그리고 항계수가 몇 개냐? 몇 개? 9개였죠. 얘는 9번째예요. 9개고요.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50과 2 맞죠? 52니까 약분을 좀 할게. 약분하면 자 얘는 26인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9 곱하기 몇이에요? 26. 그래서 69, 54, 29, 18. 그래서 더하면 234. 요게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풀었지만 이 삼각함수 도형 문제는
중요한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능 평가원도 어렵게 출제되고 있고요. 연습을 많이 좀 해보셔야 됩니다. 삼각형의 관계,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 수 있는데, 그럼 조건이 3과 5라는 길이, 1이라는 길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길이 같다, 각이 같다. 자, 각이 같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사실. 여기서 첫 번째는 뭐가 보이냐면요. 길이 같아.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자, 이게 점되어 있죠? 문제는. 이 각과 이 각이 같다고 했거든요. 오케이? 이제 보세요. 이등변이 보였어. 그럼 뭐예요? 그죠? 이 각 같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문제가 실제로 원하는 이 BCE는요. 자, BCE는요. 이 삼각형 작은 거거든요. 여러분, 요 놈은요. 이등변이에요. 요걸 이제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요 빗금친 이 삼각형 쪼매난 거하고 요 큰 건 닮아 있기도 해요. 왜? XX 같으니까 같은 길이비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이제 도형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여기서 좀 해보자.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요 길이 모르니까 이 길이 뭐 나와? X 나요. 오케이? 그리고 또 봐봐. 이 길이 뭐 나요? X 나요. 여기서 이게 어려워. 고비야. 이거죠. 이등변이면 봐봐. 우리 이등변이면 저 이등변에 대한 눕혀볼게 다시. 자, XX야. 5야. 그죠? 5야. 이때 이등변이면 항상 우리 하는 게 이런 거 내리죠. 그럼 다시 말해서 요 x라는 각을 자 2분의 5 하면 요 길이를 절반이니까 2분의 5 하면 코사인 x라는 각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x분의 2분의 5, x분의 2분의 5, 2분의 5. 요게 이제 코사인 x라는 각입니다. 요렇게 코사인 x를 가져온 다음에 기분이 좀 나아지거든요. 왜냐면 요 x에 대한 요 코사인 법칙을 나는 쓰려고 해요. x, 1, 3. 그러니까 모든 게 x로 표현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요게 이제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삼각형과 어떻게 보면 관계가 좀 있고요. 저 이등변이라는 거에 대한 관찰, 요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겠다는 거예요. 자, 1. 자, 1. 제곱. 자, x제곱 3, 3, 9. 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a분의 2ab를 한 거예요. 그죠? 자, 코사인 세타 2x분의 5 이렇게 나온 거죠. 생각보다 깔끔했네요. 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x제곱 딱 쓰고 약분 딱 하고 하니까 3, 5, 15인가요? 마 15가 된다. 그죠? 넘어가면 16 빼면 7인가요? 이렇게 나오네. 근데 기분이 좋아요. 왜? 이 x가 루트 7 나오거든요. 이렇게. 요 길이를 이제 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러면 루트 7이니까 요 x에 대한 사인, 코사인 비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뭐 굳이 다시 해보면 저는 b를 구할게요. 저는 이 b를 좋아해서 2를 곱해요. 오케이? 자, 5. 그러면 자, 4, 7에 28 제곱했고요. 5, 25 하면 3이니까 루트 3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했냐면 요 저 x라는 각에 대해서 삼각비 사인과 코사인 값을 알고 가자는 거였어요. 괜찮아요? 자, 이제 마무리 이제 거의 다 해서 해보자. 목표를 찾아. 요거에 왜 저번에 반지름이야? 이 R은 사인 각분의 길이, 대변의 길이. 당연히 각을 이걸로 가자. 알고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요 길이, 아니 요 길이 필요하거든요. 요 길이 어떻게 구해요? 전 바로 보이는데. 이 닮음이에요. 왜냐면 요 닮음. 그러니까 요 큰 거에서의 길이비가 지금 나왔거든. 뭐 루트 칠 때 5. 그럼 똑같이 루트 칠 때 5거든요. 요 루트 치는 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요 길이를 나는 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닮음이 어렵죠,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건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좀 써볼게요. 자, 요 놈의 외전의 반지름 2R은 sin x분의 sin x 있어요. 2분의 루트 7분의 다시 하고 쏘리. 자, 2 루트 7분의 몇이죠? 루트 3 분의. 자, 우리는 요 동그라미 요 길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알겠지? 자, 요 길이를 뭐 K 구하겠습니다. K. 그럼 K는 뭐냐? 자, 닮음을 이용하자고요. 자, 보세요. 애초에 큰 게 한번 다시 그릴게. 큰 거 루트 7, 5 루트 7. 됐어요? 자, XX. 자, 다시 이거 똑같이 그린 거야. 그리고 작은 거 눕혀볼게요. 작은 거 루트 7, XX. 됐나요? 그러면 여기로 갈 거야? 5분의 루트 7 해주면 돼요. 5분의 루트 7. 자, 그래서 루트 7에다가 5분의
루트 7을 하겠다. 이렇게 끝났죠. 5분의 7입니다. 그래서 요 길이, 그게 요 길이인 거죠. KK. 그죠? 그래서 5분의 7이다. 쓰겠습니다. 5분의 7. 요게 이제 R을 만들어내는 거였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요 놈은 5 루트 3 곱하겠습니다. 자, 7에 14 루트 7 쓰고요. 자, 여기 2니까 2R이니까 자, 결론 마지막 R은 뭐냐면 2를 날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5 루트 3분의 7 루트 7인가요? 될 거고요. 자, 요게 이제 반지름 R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뭘 구하고 했냐면 반지름의 길이니까 요거 바로 됐네요. 유리발을 하겠습니다. 3, 5, 15분의 7 루트 몇이야? 3, 7에 21인가요? 이렇게. 답은 22가 등장하겠습니다. 30번 문제를 할 건데요. 학습이 된 친구들은 이 문제가 생각보다 30번 치고는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마 미분 가능성이라는 주제, 그 다음에 이 꼴에 대한 미분 가능성의 판단에 대한 학습이 안 된 친구들은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 그게 안 돼 있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나중에 저랑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저런 거 잘 정리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이거는 학습을 하고 나서 풀면 훨씬 더 잘 풀 수 있는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이런 거죠. 자, fx가 이렇게 됐어. 오케이? fx 빼기 f의 n 할게요. 요놈의 미분 가능성은 이 fx 그래프하고 n을 대입한 y값과의 통과 교점이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1이면 자 이게 f1이야. 그러면 이놈과 이놈이 통과하는 점 요 두 개니까 이 두 개 점에서 미분이 뭐예요? 불가능하다. 사실 왜 통과 교점이라고 하는 거냐면요. 만약에 여기서 x축이 있다고 한다면 이 그래프는 이 1을 대입한 함수값만큼 평행이동 내립니다. 내리면 얘가 1로 오겠지 이렇게. 오케이? 꺾어 올리라고 했으니까 야 이런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정리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놈과 이놈이 통과하는 교점 개수를 본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2라면 자 n이 2일 때는요. 이렇게 되니까 통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f2인데 얘만큼 내리면 x축에서 접해버리기 때문에 꺾어 올려도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빵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사실 뭐 하는 게 맞죠? 이 그래프를 잘 그릴 수만 있으면 됩니다. 알겠지? 제가 수학2 같은 거 수업할 때도 저 그래프를 정말 바로 그려줄 수 있게끔 정리를 좀 해드리는 편이에요. 연습을 저랑 같이 하신다면 충분히 잘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려보자고요. 쟤는요, 이거는 저랑 함께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비율로 좀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미분을 해도 되지만, 보통 이제 공부 조금만 하시면, 저랑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x로 묶어. 그럼 x 제곱 빼기 몇이야? 10이야. 더하기 2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얘는요, 1만큼 들어올렸어요. 누구를? 자, 보세요. y는 1이에요. 0과, 자, 12, 루트 10이죠. 루트 1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가 근입니다. 얘가 없으면 기함수고 0과 뿔마 루트 12. 그러니까 얘는 루트 10이고요. 이건 누구예요? 마이너스 루트 10이에요. 근데 얘가 다시 누구냐면요. 우리 4, 3, 10이니까 2 루트 3이라는 거죠. 자, 요것도 마이너스 2 루트 3. 자, 쓰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또 우리 이런 거 했죠. 요거 딱 이 비율 잘 나왔는데 여기서 2죠. 1대 루트 3이니까. 그래서 얘는 극소극대가 2하고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또 자, 우리 학습한 친구들은 내가 했어요. 이 극대 극소에서 이게 4하면 높이가 몇이다? 32다. 이런 거 이제 정리를 다 했던 거거든요. 혹시 이제 요게 좀 이해 안 가시면 나중에 저랑 학습하시면 충분히 제가 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물론 이제 대입하셔도 돼. 식에다 대입하셔도 되죠. 요것만 나와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걸 알면 좋은 게 높이가 32니까 위로 16, 아래로 16이에요. 그 16을 더하면 얘는 17입니다. 그때가 16을 빼는 거죠. 빼기 15가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봐. 이게 뭐야? 이게 A1부터 A10까지 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치 1일 때.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 비율도 같은 것도 했어요. 뭘 했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접하는 접점과 통과점. 0이고 2면, 얘는 몇이야? 4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1이면, 자, 봐봐. 1이면, 요 사이에 1이 있어요? 0과 2 사이에. 그럼 요게 함수값이죠? F1. 하나, 둘, 몇 개? 3개. 그래서 A1은 몇이에요? 3개입니다. 오케이? 제가 지금 강남에 번호에 찍고 있거든요. 종이 왜 이렇게 울린데? 자, 두 번째. 2는요, 요 2입니다. 올라가면 얘가 F2예요? F2? 통과하는 점 몇 개?
한 개. A, 2는 한 개입니다. 이렇게. 어렵잖아요. 자, A3. 3은요. 2하고 4 가운데 어디가 있어요? 이건 몇 개예요? 다시 3개예요. 3개. 3 여기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3개. 4부터 4와 4는요. 비율. 자, 요거 마이너스 2, 0과 2하고 4. 요 접선을 봤을 때 보이는 거 맞아요? 자, 이 비율이 혹시 안 보이면 나중에 함께 합시다. 그러면 충분히 제가 정리해 드릴게. 4 올라가면 몇이에요? 통과하는 거 하나만 나와요. 하나만. 그래서 하나예요. 그럼 요 이유는요. 5도요. 하나고요. 6도 하나예요. 아예 안다는 점이 없죠. 그래서 다 몇 개예요? 하나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 다 이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더하시면 답이에요. 그냥. 그죠? 10까지. 할게. 3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요게 4부터 10이니까 그죠? 4부터 10 몇 개 있어요? 7개가 있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14 답입니다. 14개다. 이렇게 하시면 답은 잘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미분 가능성 개수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이런 것들만 조금만 같이 하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요렇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고생 많이 했고요. 여러분 제가 그 윈터 바로 끝나고 이어서 수업을 연장해서 들을 수 있게끔 바로 강좌를 깔아놨습니다. 수업 함께한 친구들은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좋은 개념을 정리해드리고 좋은 문제를 함께 풀어갑니다. 수능까지 커리큘럼이 탄탄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의 점수는 무조건 보장해드립니다. 따라만 오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저의 강좌 소개에 대한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이 했습니다.